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8월 31일 목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8월 말일인데요. 시장은 보합 수준에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좀 덤덤하게 그렇게 끝났는데요. 시장 전체로는 그렇지만 또 테마별로는 AI 관련주라든가 또 로봇 관련주 이런 것들은 오늘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에 따라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종합지수가 거래소가 마이너스 0.19%, 2556포인트입니다. 약간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코스닥은 반면에 플러스 0.5%, 928포인트입니다. 최근 시장은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이 훨씬 더 강한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AI 관련 이런 쪽하고 로봇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코스닥에 속해 있죠. 그런 주식 위주로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시장 그 볼륨이죠. 거래 대금을 보면요. 거래소가 10조 800억 정도 됩니다. 10조 800억이니까 어제 같은 경우 최근에 근 한 일주일 동안 10조를 이렇게 넘지를 못했는데요. 오늘 모처럼 10조를 좀 넘어섰습니다. 그래도 거래소 전체 그 규모로 봤을 때 10조는 약세장일 때 그 거래 대금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래가 그렇게 시장 규모에 비해서 활발했던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은 15조 6천억입니다. 모처럼 지금 코스닥이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15조가 넘어간 것은 또 큰 한 두 달 만에 이렇게 올라간 것 같아요. 예전 강세장일 때 뭐 20조도 넘고 그랬지만 코스닥이 15조를 넘어간 거는 그렇게 흔한 건 아닙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코스닥 종목의 테마주들 이런 쪽으로는 개인들이 아주 강하게 매수세에 가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이나마 이렇게 테마별로 시장이 살아있다고 그러면 시장은 조금 이렇게 가능성을 안고 가는 것이 아닌가. 어디선가 이렇게 매매가 좀 될 만한 종목이 있다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좀 몰려들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고 그러면 시장은 좀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다음은 그래프 보여드리면요. 제가 항상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이렇게 그려볼 수 있죠. 추세 하단을 이렇게 이어보면요. 이렇게 추세 하단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반등해주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 지지선을 뚫고 최근에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한 보름째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최근 이렇게 반등세가 우리 시장 지표만 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것은 아니고요. 글로벌 시장 전체가 그래프 패턴이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이렇게 반등해주는 그런 추세인데요. 우리도 글로벌 시장하고 이렇게 동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봉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한 이틀간은 어제 오늘은 조금 이렇게 밀리는 분위기죠. 그렇지만 오늘 오후에 보면은요. 이렇게 좀 이렇게 밀리지 않고 좀 이렇게 버티는 매수세가 좀 가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코스닥보다는 못하지만 그래프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 그래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거래소보다는 조금 더 모양이 좋습니다. 이렇게 추세선 이어보면요. 이 추세선이 단단하죠. 이 지지선이 이번에도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앞에 고점을 앞에 이렇게 남겨두고 있는데요. 고점을 뚫을지 못 뚫을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어쨌든 오늘 그 코스닥 시장은요. 거래대금이 15조를 넘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활기가 있다는 얘기죠. 거래가 이렇게 되면서요. 그래서 코스닥만큼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에 이제 분봉 이렇게 보면요. 오늘 하루 그 모습을 보면 조금 이렇게 횡보하면서 힘들어 보이기는 하지만요. 최근 코스닥 이렇게 그림을 보면 한 5일간 이렇게 아침 시세보다 종가가 이렇게 올려붙으면서 매수자들 우위의 그런 시장이다. 사는 사람들이 조금 기분이 좋은 그런 시장이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올랐다가 오늘 하루는 이렇게 옆으로 횡보했는데 이렇게 섬세하게 보시면 오늘 오후에는 이렇게 호가를 조금 올리면서 매수가 좀 들어왔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거래소는 그렇게 크게 기대할 게 없는 것 같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거래가 활발하면서 그래서 좀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장이다. 전체 시장을 봤을 때요, 지금 거래 대금이라든가 예탁금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수급에서. 그래서 전체 시장을 올라붙기는 좀 어렵지만 코스닥 이렇게 테마별로 순환하면서 그때그때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이제 앞으로 조금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를 올리기는 어렵지만 코스닥 소테마라든가 오늘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테마별로는 상당히 강세를 띠지 않겠나.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죠. 부지런히 쫓아다니면 또 그런 종목들에서 수익을 낼 만한 그런 시장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시장 수급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오늘도 기관들이요 거래소에서 한 1,500억 가량 매수 우회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최근 한 4, 5일 동안은 모처럼 이렇게 매수에 가담하고 있다. 이런 게 지금 시장에 조금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은 또 1,100억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닥에서 4,300억을 매수 우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이 거래대금도 많이 늘어나면서 지수가 좋았던 거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코스닥 쪽에 강하게 들어온 게 아마 그런 이유가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거기다 대고 개인들은 코스닥 쪽에서 2,600억 정도 매도 우회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코스닥 쪽에서 개인들 매도는 아마 테마별로 좀 수익이 난 그런 종목들을 외국인들한테 좀 넘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고객 예탁금 보면요 큰 변동 없습니다. 51조 5천억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최근 한 달간은 이렇게 돈들이 조금 빠져나가고 있죠. 그렇지만 연초 대비했을 때는 개인들 돈들이 좀 들어오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신용융자금은 여전히 지금 절대 금액이 높습니다. 20조 1,000억인데요. 강세장일 때 3,000포인트가 넘었을 때 이럴 때 이제 신용융자금 잔액이요 한 25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지수로 보면 굉장히 빠져 있는 장인데 신용은 이렇게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이 최근 며칠간은 이제 괜찮았지만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신용융자라든가 미수금도 이렇게 보시면 5천억이 이렇게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급에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장이 이제 좀 좋아지면 뭐 그렇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니지만요. 장이 빠질 때는 이런 것들이 담보 미달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침 시세를 많이 이렇게 좀 약화시키는 좀 악성 매물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쪽이죠. 돈들이 최근에 이렇게 좀 빠져나가다가 요 며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게 이렇게 움직인다 보이는데요. 중요한 건 연초 대비했을 때는 펀드 쪽으로 돈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세로 봤을 때는 아직도 펀드나 이쪽으로는 돈들이 들어오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어제 미국 시장은 강보합 정도 약간 이렇게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최근 미국 시장이 대단히 좋습니다. 어제 이제 나온 뉴스는 미국 그 고용 소비 둔화세 그 얘기가 나오면서요. 경제가 이제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기대감들이 시장에 이렇게 조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연착륙하다 보면 금리 인상 얘기도 조금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 기대감 때문에 미국 시장이 약간 이렇게 플러스가 났는데 최근요. 많이 밀리다가 상당히 반등세가 강합니다. 다우가 이렇고요. 나스닥도 0.5%, S&P 500도 0.38% 플러스,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0.4% 플러스. 다들 이렇게 21선 위로 올라서면서 모습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니케이도 미국 시장하고 이렇게 비슷합니다. 그림으로 보면요. 대만 오늘 마이너스 0.5%이긴 하지만 하락은 저지가 되면서 약간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죠. 독일, 프랑스 다들 이렇게 좀 하락을 저지시키고 반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해, 항생, 중국 시장도 최근에 이렇게 좋지 않았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많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하고 중국 시장 그 사이 어딘가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고 봤을 때요. 양 시장이 모두 하락을 저지하고 반등세를 이렇게 접어들면서 우리 시장도 그쪽이 좀 동조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크게 그렇게 걱정할 국면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얘기가 됐던 종목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뉴스에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가 인공지능을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 요걸 개발에 돌입했다, 요 얘기가 나왔고요. 또 이 AI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해서 반도체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요, 오늘 상가 이렇게 말아 올렸고 잔량이 한 20만 주까지 이렇게 쌓였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서 시총이 한 2조 9천억이 됐는데요. SPG가 지금 시총이 한 7천억 정도 되거든요. 오늘 많이 올라서. 그래서 오늘 하루에 SPG 정도 시총이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는 시각이 대단히 높다,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로봇에 AI가 장착이 돼서 이게 이제 반도체 공장에 투입이 된다고 그러면 그 시너지 효과가 대단할 것 같죠. 그렇게 봤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런 어떤 그 탄탄한 재료를 안고 지금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상승세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가격으로 봤을 때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쫓아갈 수 없다고 그러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SPG 오늘 8.6% 올라줬습니다. 근데 가격으로 보면 아직도요, 앞에 고점이 3월 27일 날 4만 원인데 지금 3만 2천 원이니까 한 20% 정도 낮은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SPG가 가격으로 봤을 때 매력이 있다. 아마 그때까지는 그렇게 주가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힘으로 계속 이렇게 상승세를 유지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SPG 외에 로버스타 같은 경우도 지금 LG전자가 지분을 한 30% 가지고 있거든요. LG전자 자회사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타면서 저렇게 급등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요, 로버스타도 LG전자 계열사라고 봤을 때 앞으로 충분히 급등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약간 흑자가 나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산업용 로봇 이런 쪽에서 로버스타도 이렇게 좀 같이 볼 필요가 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여기도 LG전자가 한 지분이 한 7% 정도 있습니다. 주가로 보면 이렇게 지금 많이 빠져 있어요. 4만 6천 원에서 지금 3만 원 와 있으니까 가격으로는 부담이 없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앞장서서 이렇게 가고는 있지만요, 요거를 손이 안 간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SPG나 아니면 로버스타, 로보티즈 같은 거 이렇게 좀 따라 들어가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한 달 후에 상장하는데요, 그때까지는 로봇 관련주들이 그렇게 크게 밀리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상승세를 이렇게 좀 유지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번에 이제 이렇게 급등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가 있냐 그러면요, 예전에 삼성에서 삼성 바이오로직 여기 시작을 할 때 그렇게까지 성장성을 높게 보지 않았습니다. 바이오 쪽이 오랫동안 이렇게 공을 들여야 되는 산업이고, 또 삼성이 그쪽에는 좀 이렇게 생소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삼성 바이오가 커지리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요. 지금은 제약 바이오 업체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실적도 가장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시밀러 쪽만 아니고 신약 개발까지도 이렇게 넘보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시총 전부 합쳐도 그 삼성 바이오가 한 절반 정도 되죠. 그만큼 이렇게 커진 기업인데 지금 이번에 이제 로봇 산업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이제 2조 9천억이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앞으로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 로봇 쪽에서도 거대 기업이 출현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삼성 브랜드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죠. 또 반도체 쪽이 이렇게 투입된다는 거 이 자체가 대단히 큰 재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전 삼성 바이오가 생각이 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이렇게 대입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에요. 더전 비주원 오늘 오전에는 마이너스가 되더니 종가에 이렇게 플러스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느낌이 대단히 좋다 저는 그렇게 봐요. 매수세가 살아있다. 호가를 올리면서까지 더전 비주원 그래프 보면은 이렇게 급락을 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바닥에서 따지면 근한 20% 지금 오르는 가격인데요. 호가가 밀리지를 않고 아주 단단한 맛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말씀도 드렸던 것 같아요. 매집 국면으로 본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 아닌가. 혹시라도 이렇게 밀어서 여기가 이제 눌림목이다. 이런 성격이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흔들어서 매집해서 지금 올리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이번에 조금 수익을 좀 기대해도 되지 않겠나.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요게 지금 매물대 집중되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뚫고 나간다고 그러면 그 위로는 이렇게 매물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수급에서 굉장히 모양이 좋아진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시세를 좀 내주지 않겠나. 지금은 매집 과정에 있는 거 아닌가. 오늘 이제 보면서 그런 느낌이 조금 더 들었던 게 아침에 호가가 좀 주춤주춤했는데 오후에 들면서 호가들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굉장히 그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주봉인데요. 주봉으로 보면 많이 빠졌죠. 근한 2년간 이렇게 횡보를 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횡보를 오래 한 주식들은 올라갈 때 상당히 탄력 있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좀 올랐다고는 그러지만 주봉으로 보면 이제 아직도 이렇게 바닥권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가격 부담이 아직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더전 비전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지금 이 국면에서 조금 오른다고 팔면 안 되겠죠. 한번 가지고 가봐야 되겠죠. 안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여기가 이제 업무 통합 시스템. 예전에 이제 세무회계 쪽에서 거의 독점적인 기업이었는데요. 중소기업들이 여기 시스템을 한 90% 이상 쓰고 있죠. 최근에 이 뉴스 나오는 걸 보면요. 정부 관련은 그 업무 쪽에 지금 더전 비전이 조금 이렇게 관련돼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간 기업뿐만 아니고 정부 업무, 국가기관들 이런 쪽에도 더전 비전이 관여가 좀 돼 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런 쪽이라고 그러면 규모가 훨씬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더전 비전이 업계에서 차지하는 그 독보적인 또 독점적인 그런 위치를 봤을 때 정부 쪽에서도 앞으로 조금 좋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 쪽에서도 지금 그쪽에 업무 그 시스템 통합 이쪽 관련해서 아마 예산이 작년 대비했을 때 한 2배 정도 이렇게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전 비전이 그런 쪽에서도 조금 기대해 볼 만하다. 그 외에도 신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반기에 실적은 상당히 좋아질 지금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더전 비전도 이제는 좀 오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동안에 한 3년 동안 이렇게 하락만 보였기 때문에요. 이제는 좀 오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덴티움도 제가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최근에 조정을 아주 깊숙하게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모양인데요. 이 추세가 이렇게 깨졌을 때 매도 신호가 나왔었는데요. 이때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이제는 이제 팔 때는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물타기를 해도 되겠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18만 5천 원이 6월 달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12만 원 3천 원이니까요. 근 한 3, 40% 빠졌죠.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올라갈 때는 워낙 이렇게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요. 살 기회를 주지 않고 올라간 주식이었습니다. 급등한 주식이었기 때문에 그때 못 샀다고 그러면요. 지금 정도는 좀 들어가도 되지 않나. 그때나 지금이나 기업 내용이 그렇게 크게 변화된 게 없습니다. 중국에서 임플란트 쪽에서 이제 매출을 한 50% 이상 이렇게 올리는 기업인데요. 지금도 여전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플란트가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국면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걸로 봤을 때 덴티움은 가격으로 봤을 때 지금 들어가기에 좀
괜찮은 타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사놓으면 덴티움은 꾸준히 중국 시장도 그렇고 또 중국 외에 베트남이나 또 해외 쪽 그런 쪽에서도 지금 캐파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덴티움은 꾸준히 성장세가 유지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적도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구색이 다 갖춰진 그런 종목인데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중국 이제 소비 시장이 조금 주춤하면서 덴티움도 그런 영향이 있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우려하면서 이렇게 좀 빠진 건데요. 기업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 면에서 이 가격대가 매력 있다. 좀 들어가도 되는 가격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CS윈드인데요. 아마 CS윈드 가지신 분들은 오늘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장중에 10%까지 이렇게 빠졌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4%가 돼서 다행이긴 한데요. 오늘 여러 가지 좀 주목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느끼는 바를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외국인들 11만 주, 기관이 한 40만 주 팔았습니다. 이걸로만 봤을 때는 오늘 한 10% 정도 마이너스 정도에서 끝나야 맞는 거거든요. 수급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종가에서 아주 강하게 올려붙으면서 끝내줬습니다. 그래프상으로 좀 제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요. 요 앞에 저점, 여기서 지금 하락이 저지가 되면서 요 가격대에서는 들어가도 되겠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 가격대가 무너지면서 아래로 이렇게 긴 꼬리가 났습니다. 긴 꼬리라는 거는 10%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갔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물량들을 기관이 한 40만 주 팔고 외국인들이 한 11만 주 물건을 이렇게 던졌는데 그 물건들을 다 소화해주고 종가에서 이렇게 올려붙으면서 끝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닥에서 아래로 꼬리를 길게 이렇게 내려놓은 거는 바닥에서 바닥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그래프로 이렇게들 얘기들을 합니다. 꼬리가 이렇게 길게 내려온 것은 싸게 나오는 물건들을 누군가는 이렇게 다 받아줬다는 거죠. 안 되는 그림이라고 그러면 음봉이 이렇게 길쭉하게 나는 경우가 안 좋죠. 근데 꼬리가 이렇게 길게 나는 것은요. 바닥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CSND 지금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버티셨기 때문에 여기서도 팔지 말고 한번 버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악재가 뭔지는 저도 아직도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실적이라든가 이 기업이 가진 어떤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파는지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프로 봤을 때 오늘 그런 매물들을 누군가가 이렇게 다 걷어주고 끝냈다. 종가에서 물론 마이너스 4%이긴 하지만요. 종가에서 올려붙으면서 이렇게 끝낸 것은 그나마 좀 이렇게 모양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잘 견디셨기 때문에 한번 버텨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다음 주 또 이렇게 움직임을 보고 제가 추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장이 지수는 보합이지만요.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상당히 그 수익을 낼 만한 그런 종목들이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 특히 이제 로봇 관련주도 그렇고요. AI 관련주들도 지금 대형주들도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시장을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그런 위치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수는 재미가 없지만 부지런히 찾아다니면 또 좋은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시황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